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2023년 올해 대한민국을 휩쓴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교권보호입니다. 특히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늦었지만 교권보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사회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게 참 씁쓸한데요. 오늘은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49제 추도사를 직접 쓰고 낭독하신 문경민 선생님입니다. 21년차 교사 문경민 선생님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문경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 고민했습니다. 아, 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일할 때는 이제 교사로서 의 문경민으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퇴근 뒤에 이제 소설을 쓸 때에는 이제 소설가 문경민.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뭘로 나오신 거예요? 저는 소설가 쪽으로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 소설. 좀 책을 내셨던데? 아, 네. 최근에 이제 10월 중순에 지켜야 할 세계라는 이제 혼불문학상 수상작. 그리고 우리는 뭐 책 홍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네. 어느 쪽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몇 학년 담임이세요? 아, 지금 6학년 담임하고 있어요. 6학년? 예. 강남 한복판에서. 아, 한복판은 아니고 약간 외곽 쪽에 있는데. 서울에? 예. 그 언남초등학교라고. 네, 그 학교에서 예, 지금 11년째인가? 예, 선생님 되신 게 몇 년이에요? 아, 저는 2002년에 발령을 받았고요. 한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오. 예. 관록 있으시네요. 관록이, 네, 관록. 네? 아, 네, 관록이라는 말이 이제 어울릴 나이도 됐는데, 이제 그 말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젊으신데 그렇게 20년씩이나 돼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잘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무슨 학교폭력 관련 업무도 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네, 그 학교폭력 책임교사라고 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뭐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재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직책이랄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이 심각합니까? 있는 건 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사안도 있고요. 성? 예, 성과 관련된 사안 같은 것도 생기고. 아, 성사항? 예, 성사안. 아. 네, 예, 성과 관련된 사안들, 예를 들어서 뭐, 성희롱이라든가, 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사안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신체폭력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가장 많은 거는 언어폭력 쪽이 제일 좀 심한 편입니다.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 뭐 언어폭력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네. 어때요? 선생님도 이제 20년 차시니까 예전에 학교 다니셨잖아요. 아, 네. 그때하고 더 많이 심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심해졌다기보다는 그 폭력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민감성이 높아진 거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민감성이 높아진 것 때문에 학교에서 그 다른 쪽으로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사이에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욕을 하면 그게 큰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 큰일인 그 개념이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옛날에는 그 별로 그냥 넘어갔는데 네,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욕하면 그냥 욕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는 욕하면은 언어폭력입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 돼요.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욕을 하면 상처가 나죠. 이거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 이런 게 실제 그 양은 네. 그게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던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늘어났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때는 뭐 거의 정글이었는데. 아, 네, 그러면 안 되죠. 학교는. 그러니까 학교는 그보다 더 늘어났다고 그러면 나는 심각한데. 저는 학교는 편안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학교에 왔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아, 네. 특히 그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그때 49제 때 추도사를 직접 또 쓰시고 낭독도 하셨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소설가치니까. 아, 네네. 훌훌이라는 청소년 소설이 있어요. 장편 소설. 그 상 받은 소설 아닙니까? 아, 네네.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던 그 훌훌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라면 그러면 당장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도 잘 써낼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그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 성쾌히 받으셨나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라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아닌데다가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그 교사들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잘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복잡했죠. 복잡하고 울분에 차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또 근처에 바로 있는 맞아요. 학교였어요. 가깝죠. 그래서 체감하게 되는 그 죽음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모하는 글을 써서 낭독해야 된다는 게 네. 대략 어떤 내용이었죠? 내용은 그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되게 염치 없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하. 왜냐면 미안하고 염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일찍 해결하지 못해서, 되게 젊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2년차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선생님이셨는데. 그 20년 차인 선생님 책임이네.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채무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담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미안하다. 이제 와서야, 당신의 죽음 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이. 염치 없다. 네. 부끄럽다. 네,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담겼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떤 거였냐면, 한 번은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 서희초 그 선생님 있잖아. 그래서 우리 딸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의 어떤 공감대가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나의 친구. 그 다음에 제 나이뻘에서는 나의 동료나 후배라는 느낌으로 다가왔었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는 내 딸, 그 다음에 내 조카,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분의 죽음이 피부에 와닿도록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거기까지 이렇게 내몬 어떤 원인이랄까 이유가 그 교권 침해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 원인의 규명이 특별히 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기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엊그제도 기사를 찾아봤었는데 그냥 종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법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 왜 그 선생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도 교실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물음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분하고 억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맺혀 있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요. 그냥 사람이 그냥 죽진 않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선생님한테 사과를 했을까? 뭐 법적인 책임은 둘째 치더라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긴 했을까? 그 부모, 그 유족들한테 가서라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좀. 걱정이 무너져요? 예, 좀, 지금도 좀 그래요, 실은. 예, 지금도 너무 안 됐고. 예. 실제로 그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으로서 네. 이 교권 침해 사례랄까, 교권 침해 그 어떤 수준이랄까.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제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저희한테. 네? 그때는 그랬는데 네. 이게 지금은 아주 그냥 개판이다. 저희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때보다 더 지금 교권을 침해받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보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침해를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되게 좀 자극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 앞에서 그 성희롱하는 발언 같은 것들을 서슴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초등학생이 아니고 이건 중고등학교.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뒷담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모양새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방에 오는 거죠. 그건 우리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횟수와 빈도가 좀 잦고, 그리고,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 한 15년 사이에 서서히 일어난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로서의 교단이 돌아갔다면 어느 때부터인가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할 때 말하는 느낌이 좀 달라졌다? 뭐 이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거는 좀 지나친데 얘기를 하시고 그걸 또 안 들어드리기도 좀 그렇다?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자주자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세세하게 아이들을 챙겨주잖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오면. 네, 그럼 초등학교 때 올 때 이제 그 느낌으로 기대를 하는데. 네, 기대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받아들여져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예민하게 자기 아이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는 거죠. 아무튼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차올랐고, 그러니까 지난 이제 1학기 그때 당시 즈음 됐을 때 어떤 죽음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지던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이렇게 좀 터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회자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해서 받았던 상처, 저렇게 해서 받았던 상처. 근데 그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이 막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모두가 앓고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권 침해 그게 선생님과 학생 간 혹은 선생님과 학부모 간 선생님과 교장, 교감 선생님 간 또 선생님과 교육 당국, 교육청이나 이런 여러 관계가 있을 텐데 어느 관계가 가장 심각한 겁니까? 일단은 이것도 지역마다 사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먼저 떠올리는 거는 학부모나 학생인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중에 어디가 비중이 더 큽니까? 글쎄요. 이것도 학교 급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중학교가 제일 심하지 않아 싶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어쨌든 약자예요. 애들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사들에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일들이 가끔 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철이 덜 들어서, 그렇지. 다듬어지지 않아서. 중2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가끔 중학교 사례를 듣다 보면은, 이건 정말 너무 심한데. 저도 강의 가보면 멘붕 옵니다. 아, 정말요? 우리 학생들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럼 제어가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하면 네. 같이 얘기합니다. 어머나. 자기들끼리. 네, 계속 얘기합니다. 네. 그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늘상 하니까 괜찮으신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자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자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혼났죠. 어떻게 수업 시간에 잠을 자냐. 맞았지.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던지셨죠, 선생님. 네, 맞아요. 분필도 던지고 뭐 지우개도 던지고. 네, 맞습니다. 저도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놔두는 거죠. 네, 그냥 두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속 터질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자면은 화가 나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거나 그랬을 그렇죠. 텐데. 너 나와 이래. 예, 그랬을 텐데 지금은 보면은 그냥 한숨 쉬고 그냥 가도 그 교사인 당사자에게 체념 상태시고. 네, 약간 큰 이렇게 타격이 오지 않는 분들, 오지 않는 지경.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 애들도 안 됐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학원 저런 거 문제 아닙니까? 인강 그런 쪽으로 가서 배우고 학교에서는 자고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이게 제가 자꾸 얘기를 나누면서 다 저마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다른 사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요구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에 들어와 있었어도 학교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딱 갇혀서 균질화돼 있었어. 칙칙폭폭 그냥 갔는데, 근데 지금은 그 다양성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왔는데도 저마다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드러내. 그렇죠. 예, 자기 색깔들을 드러내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적정하게 잘 이렇게 하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잘 가야 되는 거죠. 네, 잘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아까 이제 학부모 관계에서 교권 침해가 일어날 때 되게 시골 학교나 이렇게 그런 데는 덜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사는 동네 이렇게 많이 배운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동네가 오히려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긴 해요. 역시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근데 제가 아는 선배 형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 같은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분명히 그거는 교장 선생님이 뭘 잘하신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학교도 다 분위기가 다른데 물론 이제 리더인 교장 선생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이게 손해보지 않는 행동이다. 이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처사이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들에서 약간 좀 빈정이 상한달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아이를 놓고 서로 협력해가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삼각형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모두 행복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학부모 마음에 이제 교사의 어떤 대처라든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교사는 교사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또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나는 교사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는 선생이야. 어디다 대고. 예. 이제 어디다 대고. 근데 이런 이제 자긍심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자기 효능감을 이렇게 입증하기도 하고. 그럼 있어야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의 그 삶의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삶의 스타일, 그러니까 그 자긍심은 그 상대가 무례하기로 마음 먹으면 사정없이 구겨져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간혹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왜 그렇잖아요. 왜 그 전화가 왔을 때, 무슨 뭐죠? 그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 오거나 아니면 고객 상담 센터에서 고객 만족센터 뭐 이런 데. 이때 전화할 때 사람들이 막 무례하게 전화하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불만 뭐 이렇게. 네, 그죠. 그러니까 클레임 하는 거. 네, 그런 투로 이제 말씀을 하신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좀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뭐 서희초등학교 금은 쪽의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선생님들 막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들이 막 생기면서 뭐 국회에서도 교권 4법이요?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보완하고 개정하고 뭐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 후로 이렇게 많이 좀 변화가 있고 나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폭력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이랑 통화를 좀 자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하나 발생하면 그 학부모님, 그 아이의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제 전화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해서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예전에는 제가 밤 10시에도 전화 오고 또 제가 또 전화를 하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빨리 해결을 해야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화가 난 상태로 그 다음날을 맞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그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1학기 때만 해도 밤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로 통화하는 일이 잦았는데 그 여름이 지나고 나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좀 변화가 있는 거네. 예, 약간 그러니까 그 인식의 변화인 거예요. 인식의 변화이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인 거죠. 이게 무례한 행동이구나. 라거나 아니면 내가 좀 지나칠 수 있구나.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일들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에게 대한다면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겠구나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각성이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그러니까 이 교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변화라는 거는 물론 제도도 중요하죠. 법과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거는 그 굉장히 10여 년 동안 서서히 그리고 좀 무겁게 그리고 크게 만들어져 온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그런 일들이라서 저는 법 바꾼다고 확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뭐 법을 바꿔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답은 저한테 있지는 않죠. 근데 다만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사람이 중심인 곳입니다. 공장도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곳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그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사회 축소판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힘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막 그 사회적인 어떤 권리 의식이 높아진 네, 게 맞아요. 네. 뭐 그대로 학교에도 적용이 되고 네,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나의 권리 조금이라도 침해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무시한 것이고 너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야. 라면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가 한국 사회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가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될 수는 없겠네. 사람 사이 일이니까 당연히 깔끔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0여 년 동안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좋아지는 것과 함께 더 품이 있어지는 것과 함께 더 친절해지는 것과 함께 사회가 변해야 된다. 학교도 같이 따라가면서 변해야 되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쨌든 학교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다 같이 하나의 목표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학부모든 교사든 관리자든 시선은 학생들에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표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교사들도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네, 자기 역할을 잘하는 일들을 깨어 있어야 되겠네. 하면 그러면은 저는 교권 침해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동학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것들도 함께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교권 침해 또 교권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오늘 이제 모신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소설을 쓰셨어요. 지켜야 할 세계. 네. 지금 이제 21년 차 교사로서 학교에서 이제 경험하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아마 담은 소설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이 얘기를 중심으로 좀 오늘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문경민 선생님이었습니다.